옛날 어느 작은 고을에 김장사라 불리는 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본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터로 나가고 저녁이면 빈 수레를 끌고 돌아오는 평범한 장사꾼이었지요. 그의 장사는 소박했습니다. 배 몇 필, 곡식 몇 대, 그릇 몇 개를 사고 팔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크게 벌지는 못했으나 굶지는 않았고 부자는 아니었으나 빚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무난히 키워갔습니다. 그가 사는 고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삼법꽃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고 김장사처럼 장사를 하는 이는 몇 되지 않았습니다. 김장사의 집은 마을 어귀에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단정했고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그 감나무에 주렁주렁 감이 열렸고 아이들은 그 감을 따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내는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며 정을 쌓았습니다. 김장사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뒤 수레를 끌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까지는 2시간 남짓 걸렸는데 그 길을 걸으며 그는 오늘 팔 물건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잘 팔릴까, 어떤 값을 부를까,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면 그는 정해진 자리에 자리를 폈습니다. 그 자리는 그가 10년 넘게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장터의 다른 상인들도 그를 잘 알았고 그들과는 때로 물건을 바꾸기도 하고 정보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장사를 마치고 나면 그는 다시 2시간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아내가 저녁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김치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그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흥정을 했는지, 어떤 물건이 잘 팔렸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듣다가 가끔 웃음을 터뜨리거나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나면 부부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진실했고 그들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세월은 고요히 흘렀고 김장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그 삶에 만족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행복했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김장사는 이웃 고을의 장터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진위한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김장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약재는 귀한 것이오. 깊은 산 속에서만 나는 것으로 온갖 병을 치료할 수 있소. 내가 나이 들어 더는 장사할 힘이 없으니 그대에게 넘기겠소. 김장사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약재 장사는 그가 해본 적 없는 일이었고 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인이 부르는 값은 그가 3달 동안 벌어들인 돈과 맞먹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말에 혹했습니다. 약재는 비싸게 팔린다는 것, 한 번만 잘 팔면 3달치 벌이를 한다는 것, 아니 어쩌면 1년치도 벌 수 있다는 것. 김장사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이 약재를 비싸게 팔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새 비녀를 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도 조금 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새는 지붕을 수리하고 마당에 우물을 하나 더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꺼내 노인에게 주고 약재를 샀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돈을 받아들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장사는 들뜬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소. 이 약재를 잘만 팔면 우리 형편이 나아질 것이오. 아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쓰셨나요? 김장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한숨을 쉬었을 뿐입니다. 그 한숨 속에는 걱정과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김장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곧 벌게 될 큰 돈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김장사는 잠을 설쳤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약재를 어느 장터에 가져갈지, 얼마에 팔지, 누구에게 팔지 궁리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 계산을 했고 매번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김장사는 약재를 들고 큰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 장터는 그가 평소에 가던 곳보다 훨씬 컸고 부유한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자리에 자리를 폈고 약재를 정성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약재를 보고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김장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약재의 효능을 외쳤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한 약방 주인이 그의 약재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좋은 약재가 아니오. 빛깔도 탁하고 냄새도 묵었소. 이런 것은 우리 약방에서도 쓰지 않소. 누가 그대를 속인 것 같소. 김장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다른 약방을 찾아갔으나 대답은 같았습니다. 세 번째 약방에서도 네 번째 약방에서도 같은 말만 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그 모든 돈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김장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는 황급히 약재를 주워 담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머리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장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보며 울먹였고 김장사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했습니다. 미안하오. 김장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소. 내가 어리석었소.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김장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장사는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소박한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미천이 없으니 물건을 떼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장터를 배회하다가 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 상인은 장터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물건을 취급했고 돈도 많았습니다. 상인은 김 장사의 사정을 듣고 말했습니다. 내가 미천을 대주겠소. 대신 그대가 벌어들인 돈의 절반을 나에게 주시오. 김 장사는 고민했습니다. 절반은 너무 큰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곳도 없었고 이대로 있다가는 가족이 굶을 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상인은 웃으며 돈을 건넸습니다. 김장사는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배와 곡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돈의 절반을 상인에게 주어야 했고 남은 돈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했습니다. 아이들은 배를 골았고 아내는 야위어 갔습니다. 김장사 자신도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장터로 나가고 밤늦게까지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먼 장터까지 다녔고 힘든 흥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은 어김없이 상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장사는 상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절반을 떼는 것을 멈춰주시오. 제가 미천을 다 갚았소. 그러니 이제는 제가 번 돈을 온전히 가져가게 해주시오. 상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미천만 약속한 게 아니오. 그대가 벌어들인 돈의 절반을 계속 받기로 했소.
그것이 약속이었소. 약속은 지켜져야 하오. 김 장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항변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고 그는 그것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상인이 관가에 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큰 곤경에 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김 장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인을 벗어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상인 몰래 물건을 팔고 그 돈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도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장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그 돈의 일부를 감춰두었습니다. 상인에게는 적게 번 것처럼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감췄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액수는 커졌습니다. 김 장사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장사는 제법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몰래 더 좋은 물건을 사들였고 더 큰 장터로 나가 팔았습니다. 상인은 여전히 절반을 떼어갔지만 김 장사는 숨긴 돈이 있었기에 견딜만 했습니다. 아이들도 예전보다는 배를 덜 곪게 되었고 아내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김 장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고 상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거짓이 들통나는 꿈, 관가에 끌려가는 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꿈.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 장사가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그 사내는 상인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사내는 김 장사를 조용히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주인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대가 돈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주인께 알렸소. 그대가 장터에서 더 많은 돈을 벌면서도 적게 번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김 장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시길 그대가 감춘 돈을 모두 내놓으면 용서해주겠다 하셨소. 만약 그렇지 않으면 관가에 고하겠다 하셨소. 그렇게 되면 그대는 감옥에 갈 것이고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오. 김 장사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 가족을 위해 아껴두었던 돈, 밤낮으로 고생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돈을 받아들고는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김 장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장사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돈을 감췄는지, 그것이 어떻게 들통났는지, 모든 돈을 빼앗겼다는 것을. 아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김 장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 장사는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미천도 없었고 상인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장터를 배회하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그에게 약재를 팔았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김 장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였소. 그 약재는 가짜였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소. 노인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를 속였소? 아니요, 그대가 스스로 속은 것이오. 그대는 큰 돈을 벌었고 그 욕심이 그대의 눈을 가렸소. 나는 다만 약재를 팔았을 뿐이오. 그것을 사는 것은 그대의 선택이었소. 김 장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 뒤로도 여러 번 잘못된 선택을 했소. 상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그 약속을 어긴 것, 돈을 감춘 것. 그 모든 것이 그대의 욕심에서 비롯되었소. 그대가 만약 처음 가졌던 삶에 만족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오. 김 장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처음 가졌던 것을 기억하시오. 소박한 장사, 무난한 생활, 평화로운 가정. 그것으로 충분했소. 하지만 그대는 더 큰 것을 원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소. 이제 그대는 다시 시작해야 하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시작하시오.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김 장사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김 장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여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김 장사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보, 김 장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소.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겠소. 예전처럼 소박하게.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겠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장사는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미천도 없고 물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상인들을 도와 짐을 나르고 수레를 끌고 장터를 정리했습니다. 품삯은 적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김 장사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물건을 사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배 몇 필, 곡식 몇 대, 그릇 몇 개였습니다. 크게 벌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직한 장사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큰 돈을 바라지 않았고 무리한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일했고 작은 이익에 만족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정직했고 다른 상인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를 사람들이 알아봤고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김 장사를 신뢰했습니다. 그가 파는 물건은 질이 좋았고 값도 정직했습니다. 그는 절대 속이지 않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런 평판이 쌓여가면서 그의 장사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 장사는 예전의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크게 벌지는 못했으나 굶지는 않았고 부자는 아니었으나 빚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미소를 찾았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김 장사는 장터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 젊은이는 처음 장사를 시작하려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김 장사는 그 모습을 보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젊은이 김 장사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이는 고마워하며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야 하는지, 어떻게 값을 매겨야 하는지, 어떻게 손님을 대해야 하는지. 김 장사는 자신이 아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오.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정직하게 장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오. 그러면 비록 부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 장사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다시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김 장사는 아이들과 함께 감을 땄습니다. 아이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감을 따며 즐거워했고 김 장사는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부자가 될까요? 김 장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부자란 무엇일까? 돈이 많은 사람일까? 아니면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일까?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너희와 함께 감을 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자라고 생각한다.
큰아이는 아버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얼굴에 띈 평화로운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마당에 모여 앉아 감을 까먹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김장사는 아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으신가요? 김장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당신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평화로운 저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달빛처럼 고요했고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당신도 많이 고생하셨지요. 김장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리석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소. 부부란 그런 것이지요.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는 것.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김장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의 잠은 깊었습니다. 악몽도 나타나지 않았고 걱정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김장사는 평생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장터로 나갔고 저녁마다 빈 수레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장사는 늙었고 그의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큰아이는 아버지처럼 장사를 시작했고 작은아이는 글을 배워 서당 선생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버지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장사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큰 돈, 높은 지위, 넓은 땅.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다. 건강한 몸, 평화로운 마음, 사랑하는 가족. 그것을 잊지 말 거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김장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욕심의 위험을 깨달았고 현재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김장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이 마을에 김장사라는 이가 살았단다로 시작하는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봄이 오면 삼벚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시냇물이 흐르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김장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은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김장사의 집터에는 지금도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고 합니다. 가을이면 여전히 감이 열리고 마을 아이들이 그 감을 따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나무 아래에서 노인들은 여전히 김장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 거라. 가진 것에 만족하거라.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란다. 그렇게 김장사의 가르침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